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아동 청소년 상담센터의 유한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3강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폐 성향 아동을 양육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친밀한 관계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폐 성향 아동에 대해서 특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다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폐 성향을 가진 아동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써 그 태어나면서부터 몇 개월서부터 나타나는 눈 맞춤이 안 되는 그런 일, 상호작용이 안 되는 일, 그 다음에 감정 공유가 안 되는 일,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일, 이런 것이 산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다가 자폐 성향 아동 자체도 굉장히 좌절하고 자기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우라가 치밀고 분노가 나지만 양육하는 엄마로서도 굉장히 황당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하고 이렇게 내가 뭐 좀 최선을 다하는데 우라를 나타내고 분노를 나타내고 눈 맞추지는 않고, 그리고 나하고는 양육자 엄마하고는 눈을 맞추어서 잘 하는데 할머니하고 뭐 안 된다든지 아빠하고 안 된다든지, 가족 할머니하고 아빠하고는 친밀 관계를 잘 유지하지만 친구를 못 만든다든지, 뭐 가게에 가서 잘 사람의 눈을 응시하지 못한다든지, 또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눈 맞춤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눈 맞춤이라든지 신체 접촉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그 눈 맞춤이라든지 신체 접촉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놀이로서 이것을 아이하고 친밀한 관계 또는 자아 발달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양육해 나가고 평생을 함께 할 것인지를 좀 깊이 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도 눈 맞춤을 어떻게 하면 아이하고 눈 맞춤을 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엄마 나하고는 눈 맞춤을 잘하는데 선생님하고는 눈 맞춤을 못한다. 이럴 때 내 눈을 봐. 이렇게 해서 눈을 보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언어로 눈을 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히려 아이가 눈을 보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뒤로 젖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와 함께 눈을 맞추기를 좀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탈지면을 부드럽게 떼어서 솜공으로 만들어서, 크기는 좀 큰 것도 좋고 작은 것도 좋지만 아이들 눈에 띄는 게 좋으니까 솜공을 요만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베이비 로션 있죠. 베이비 로션을 좀 발라서 코에다가 붙이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엄마의 코를 보게 돼 있고 교사의 코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눈
눈 맞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솜공 방법이 있지요. 그 다음에 기저귀를 갈고 이렇게 할 때 눈을 안 맞추고 자꾸만 뒤집으려고 한다. 그럴 때에도 다 갈고 난 후에 발뼉을 치면서 그냥 기저귀만 다 갈았다 끝. 아, 얘는 원래 눈을 안 보니까 나는 그냥 포기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 계속 집중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어떤 단서를 했을 때부터 전문가와 의논해서, 이거는 제가 어떤 전문가로서 엄마에게, 교사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굉장히 특이한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도 자폐성향 아니라도 기저귀를 다 갈고 놨다 끝났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발뼉을 칩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어떤 놀이와 재미를 더하면서 아이의 흥미를 이 상대방의 사람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보통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보통 유아를 키울 때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로 태어나서 얼마나 좋냐,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발뼉을 치고 노래가 끝났을 때 뿅 하고 다시 한번 눈 맞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폐성향 아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기저귀를 갈고 나서 손뼉을 칩시다는 있지만 우리가 작사를 해서 발뼉을 칩시다 하면서 다시 두 발 사이로 아이와 눈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우유병을 먹여줄 때, 우유로 또는 엄마의 젖으로 먹여줄 때, 그때부터 우리가 단서를 벌써 안다면 이 아이의 눈이, 젖병이 어머니 눈, 코 가까이에 오도록 이렇게 해서 아이 눈을 이렇게 맞춰서 자꾸 피하려고 할 때 그 시선에, 피하려고 하는 그 시선에 엄마의 시선이 끼어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끼어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비누방울로 또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비누방울을 이렇게 해서 아이 코앞에서 하고 불면 아이가 그 비누방울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엄마의 눈 쪽으로, 코 쪽으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하고 불면 잠시 그 비누방울 쪽으로 아이가 눈을 흩트죠. 그럴 때 우리가 아이의 한 사람은 저쪽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비누방울을 터뜨릴 수가 있고, 또 아이의 손을 아빠가 잡고 또는 아빠가 불고 엄마가 잡고 비누방울을 아이를 안고 일어서서 비누방울 가는 쪽으로 손가락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재미를 그 비누방울 하나에 그냥 불고 끝날 것이 아니라 터뜨리는 방법도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누방울을 터뜨릴 때 엄마와 아빠의 눈, 아이와 아빠의 눈, 아이와 엄마의 눈, 이것을 우리가 맞추기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워서 아동을 발등 위에 누워서 아이를 발등 위에 앉히고 둥개야 그 다음에 발을 좌우로, 어릴 영아일 경우에 이거는 한 초등학교 2, 3학년까지 할 수 있어요. 노래를 하면서 흔들어주면서 눈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둥개 한 다음에 조금 큰 애들 같으면 한 3살 이상일 경우에는 가슴에다가 엄마 또는 아빠의 발을 놓고 이렇게 발을 높이 들어서 비행기처럼 이렇게 흔들어주면 아이는 엄마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고 끝없이 이렇게 하면서 향상을 시키면서, 그러면 아이가 한번 웃어준다 하면 우리는 완전 하늘을 날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은 눈 맞춤과 또 모방하기, 또 터치입니다. 터치. 그래서 이 모방하는 것은
아이가 자꾸 몸을 빼고 도망을 가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치료놀이의 한 원리인 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너 여기 앉아 있어. 너 움직이지 마. 이렇게 강요를 하면 나를 어떻게 힘들게 뭘 또 시키려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쿠션, 아주 푹신푹신한 쿠션이나 또는 무릎이나 뭐 둘이 엄마 아빠가 마주 앉아서 뭐 무릎 위에 아이를 놓친다든지 또는 그 콩주머니가 있어요. 콩주머니, 큰 콩주머니가 벽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앉혀놓고 우리가 소음공을 손바닥에 놓고 아이에게 손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아이에게 불어준다든지 또 아이의 코에다가 하고 거울을 안고 가서 거울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눈맞춤을 하기도 하지만 아이의 모든 찡그리는 일, 기침 소리, 뭐 싹 웃는 거, 우리를 그냥 하늘로 날아가게 하는 작은 미소,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 이런 소리 지르기, 뭐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를 많이 모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방은 아이에게 엄마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느낌, 이걸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디고 자꾸 피하고 싶고 당황스러워, 남이 다가오는 것이 당황스러운 그거에 그 마음에 모방하기를 계속 해주면 나에게 관심을 있구나. 내가 했는데 엄마가 하고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터치와 노래 불러주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터치는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심하게 압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거를 재미를, 즐거움을 곁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노래를 곁들여서 즐겁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머리, 어깨, 무릎, 발 이것도 그냥 머리, 어깨, 엄마가 내 머리를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아이의 머리에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할 때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렇게 노래가 중요하고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아주 관심 있는 터치, 느린 터치, 강력한 터치, 아이의 그 성향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한쪽을 머리, 어깨, 무릎, 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부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머리, 어깨, 무릎, 발 그 노래를 가지고 여러 가지 10가지의 터치에 버라이어티를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닿는 내 몸의 신체에 터치하는 이 부위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리를 서로 펴서 사이사이에 엄마와 아빠가 안 계실 때는 엄마와 둘이 앉아서 옛날에 이거래 저거래 각거래 이런 전통적인 노래가 있지만 요새 애들은 코카콜라 맛있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면 코카콜라 맛있다를 아이들이 할 때 아이가 거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엄마가 미리 집에서 해주면은 교사와 아이들과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리를 끼고 코카콜라 맛있다 천천히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띵동 끝에 띵동 그 노래 아시죠? 띵동 댕동 하면서 처음에 그 노래가 끝날 때 아이의 다리에 그 손이 닿아서 띵동댕 띵동댕동을 통해서 한 박자를 더하느냐 덜하느냐는 엄마가 조절해서 그 아이에게 그 노래가 끝날 수 있게 해주면서 네가 이겼다
또는 코카콜라가 너에게서 끝났네 만세 하면서 아이의 다리를 이렇게 쳐들어 줄 때 아이의 자발달과 또는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노래가 아니라 노래와 신체를 플러스 시킬 때 서로 터치를 할 때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코카콜라 하면 자기가 맛있다 이렇게까지 향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맛있으면 지가 또 먹지. 뭐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상호작용을 향상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말 많이 있지만 등을 대고 앉아서 기차길옆 오막살이 아기 계속 같은 톤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서 도망갈지도 몰라요. 한번 이런 박자로 했으면 아기 잘도 잔다 이런 그 여러 가지 리듬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때마다 또 많은 노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의 노래를 친숙하게 해서 어떻게 당황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상태에 따라서 5가지 내지 10가지 노래 안에서 상호작용을 신체 터치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훨씬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는 로션 우리 치료놀이 상황이나 우리 자폐아동뿐만이 아니라 보통 아동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이 로션 바르기를 통한 이 터치인데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로션을 발라주고 할 때는 막 바쁘니까 막 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많죠.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천천히 해주기를 항상 권하고 있습니다. 빠른 터치는 이렇게 우리가 바쁠 때, 분노했을 때, 이제 이럴 때 빠른 터치가 나오고 센 터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데 뭐 로션을 맨 천천히 어떻게 맨날 바르냐? 그게 아니라 오늘이 비가 왔다 하면 빨리 이 날씨에도 엄마가 민감해서 로션을 발라줄 때 여기다가 송알송알 쌀이 잎에 은굿을 엄마 무릎에다 아이의 손을 탁 얹어놓고 다른 한 손에다가 대롱대롱 거미줄에 옥굿을 하고 엄마 무릎에 아이의 손을 놓고 그럼 그게 재미있기 때문에 아이가 빼지 않아요. 그럴 때 두 손으로 아이의 손에 대롱대롱 풀잎마다 송송 바꿔서 예쁜 굿을 맺히면서 솔솔솔 짱 없어졌네. 로션이 없어졌네. 이렇게 하면서 햇볕이 났을 때는 햇빛은 쨍쨍놀이 있죠. 가을이면 가을놀이가 있죠. 봄이면 작사 작곡을 마음대로 해서 재미나게 엄마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놀람이 굉장히 아이에게 너무 자극을 해도 안 되지만 놀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 머리에다가 무슨 그 앵그리 버드라든지 또는 그 밧주머니 같은 거 또는 그때마다 무슨 인형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놓고 아이의 손을 또 터치를 하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엄마가 감싸지고 유치원 잘 갔다 왔어? 안녕 하면서 아이 손에다가 밧주머니를 떨어뜨리고 너도 엄마한테 줘. 안녕 해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엄마 손이 엄마 손에 주었어. 이렇게 하면서 반갑다는 유치원에 갔다 온 아이에게 반갑다는 인사를 그렇게 하면서 그 작은 것이 놀람이 되는 거. 그죠? 놀라면 큰 놀람이 아니라 작은 그 로션 하나하나에 뭐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런 거 하나에 둥개둥개 하는 그런 거 하나에 모든 것에 그 놀람이라는 요소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우리 자폐성향 아동은 퇴행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모두가 퇴행을 해요. 그래서 뭐 동생이 낳았을 때 자기가 오줌을 싼다든지 우유병을 빨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뒤로 돌아가는 것이 퇴행이죠. 그래서 그 퇴행 활동을 우리가 통해서 아이의 어떤 마음에 만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비누방울을 터뜨린다든지 그다음에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아빠가 안고 엄마가 안고 발가락으로 비누방울을 터뜨린다든지 팔꿈치로 터뜨린다든지 이런 그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대행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더 잘하려고 하는 것에 좌절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조금 이제 감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끌미끌 로션을 아까는 조금 묻혀서 이렇게 발라주는 것에 사용했지만 또 듬뿍 해서 다리나 이런 것에 미끌미끌 미끄럼 사르사르 이렇게 하면서 압박은 하지만 천천히 해주면서 재미나게 이 다리, 발, 뺨 이렇게 해주면서 상처받았던 그런 마음이 치료가 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고 아이를 초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바람이라든지 뭐 쎄쎄쎄라든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주 가장 쉬운 걸로 하는 것이 좌절을 줄이는 그런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